그 피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불법 촬영의 피해자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수치심을 느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사실 현실적인 그 피해 범위가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인데 그동안 불법 촬영을 해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나랑 직장 생활 계속 하던 뭐 그 공영방송도 그랬지만 그러면 아무도 못 믿어요. 내 직장 동료가 그런 짓을 해왔다, 나를 대상으로. 아무도 못 믿고 지하철역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당분간 지하철을 타기 힘들죠. 근데 출퇴근 이런 건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지하철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. 어쨌든 생업이 있으니까.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. 또 두려운 건 뭐냐면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, 피의자가. 맞아요.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서 또 마주칠 수가 있다는 그 공포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못 가요. 그럼 결국 피해자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. 그럼 또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하고. 그러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되잖아요. 그걸 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돼.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계 중에 지인,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나의 연인, 지인이 이런 나의 어떤 모습을 그동안 올렸다. 불법 촬영한 걸 유포를 했다. 그럼 그때 수치심이 느껴질 것 같으세요? 그걸 보면, 그걸 알게 되면? 배신감. 분노, 배신감, 공포, 뭐 분노, 이런 거. 공포. 때로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이제 분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무력감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할 수가 없다. 일단 퍼져나간 거를.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.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. 그렇지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.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.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.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.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볼 때 맞아요. 네.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, 사실 사회가. 네, 네. 자.